정규 수업, 오후엔 방과 후 수업, 그리고 저녁엔 행사 준비에 갖은 행정 업무들까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긴 했지만요. 매일 아침 등원하는 아이들만 보면 없던 힘도 다시 생기곤 했습니다. 학기가 3개월쯤 지난 초여름이었어요. 가장 먼저 저희 반 서준이가 등원했어요. 서준이 안녕. 아침부터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말 한마디 없이 땅만 보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혼난 건가? 우리 서준이 예쁜 얼굴 선생님한테 보여줘야지. 제가 일부러 말을 걸어봐도 서준이 고개 한 번 들지 않고 절 지나쳐갔습니다. 이맘때 아이들에게도 유춘기, 유아 사춘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구나. 밝고 씩씩한 우리 서준이에게도 유춘기가 왔나 싶었죠.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어요. 서준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누구보다 신나게 원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후 오전 수업 시간이었어요. 그림 수업을 마치고 야외 활동을 위해 아이들을 놀이터로 데리고 나갔죠. 그런데 서준이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초롱쌤, 애들 잠깐만 좀 봐주실래요? 서준아! 서준아! 그때 동그라미 그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심코 그린 얼굴 진짜 옛날 노래인데? 그래, 요즘 이거 안 부르는데. 요즘 안 불러. 우리 때인데 이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얼굴. 이 노래 제목이 맞아요. 얼굴인데요. 얼굴은 저희 부모님도 제게 종종 불러줬던 아주 오래된 노래예요. 노래는 저희 반 교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교실에 서준이가 혼자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준이가 또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는 겁니다. 하얀 그대 꿈 우리 서준이 혼자 뭐 하고 있어? 응? 동그라미 동글동글 뭔가를 그리는 중이었습니다. 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서준이는 점점 더 크고 더 길게 동그라미를 그려갔죠. 서준아, 얼굴 어떻게 알아? 노래 누가 가르쳐 주셨어? 엄마요 엄마 엄마가 알려주셨구나. 얼굴? 얼굴은 몰라요 서준이는 금세 제가 알던 장난꾸러기가 되었습니다. 전 서준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놀이터로 갔고 서준이 다시 신나게 야외 활동을 참여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준이를 계속 지켜봤는데요. 한 번씩 교실 한 구석에 혼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기도 하고요. 동그라미 노래를 흥얼대며 땅만 보고 걸어 다니기도 했어요. 혹시 서준이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서준이 어머님께 따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집에 아무 일도 없다며 평소랑 똑같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셨죠. 다만 한 가지, 조금 의아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서준이가 얼굴이라는 노래만 부르던데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닌데. 그 노래 유치원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다른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나 보다.
아, 요새 계속 부르더라고요. 네. 아, 네. 어머님은 들어가세요. 얼굴을 유치원에서 배운 줄 아시더라고요. 아마 아이들끼리 저 모르게 같이 부른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날 저녁 유치원엔 저를 포함해 여러 선생님들이 야근 중이었습니다. 며칠 후 학부모 참관 수업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전 보조 선생님인 초롱쌤과 교실에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지직지직 교실 스피커에서 잡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잡음 사이로 간간히 들려? 들리나? 같은 사람 말소리도 들렸죠. 스피커는 교사실 방송기기랑 연결되어 있는데요. 교사실에 계신 선생님들이 참관 수업 준비 겸 테스트 중이신 듯 했어요. 그때 잘 안 들리나? 불러볼까? 조개 껍질 묶어. 아, 무섭다. 옛날 노래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많이 옛날 나오네요. 노래예요. 이것도 네. 옛날 노래고 이제 물가에 얼굴도 마주 그렇고. 앉아. 밤새 속삭이네. 누구야? 지은쌤인가? 노래 너무 못한다. 그러니까요. 누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나? 한번 가봐야겠다. 교사실 선생님들이 방송 테스트를 하며 장난을 치시는 듯 했어요. 왜 아무도? 아, 이 쌤들이 진짜. 아까 노래한 사람 누구예요? 숨어 있는 거 다 알아요. 나오세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 뭐지? 다들 어디 가셨나? 갸웃대던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쌤, 지금은 누구예요? 노래 너무 못한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눈앞에 보이는 방송 기기는 모조리 꺼져 있었거든요. 말도 안 돼. 누구예요? 지은쌤이죠? 아무도. 에이, 장난치지 마요. 처음에는 이제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어딨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표정이 정말 이제 패닉 상태고 웃음기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저희를 보고 있는 것처럼 약간 이제 들린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더 들으라는 식으로 뭔가 완전 놀리는 것처럼. 이제 들리나 봐. 엄마가 불러볼까? 전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이 노래는 얼굴. 내 마음 서준이가 부르던 그 노래잖아요. 순간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준이가 엄마라는 이 정체 모를 누군가의 노래를 듣고 있었던 걸까? 오싹한 생각에 더는 이 목소리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차 후방 카메라가 켜지는 거예요. 화면에는 새까만 형체가 서 있었는데요. 아무리 애를 써도 시동이 걸리질 않는 거예요. 왜 이래? 그때 들려? 엄마가 다시 불러볼까? 동그라미 교실 스피커에서 들리던 그 목소리였어요. 그때 갑자기 제 목이 알 수 없는 힘에 눌려 앞으로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툭
어떻게든 멈춰보려 죽을 힘을 다해 쓰던 그때 여잔 제 머리를 핸들 위로 꺾어 힘껏 눌렀습니다. 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조금씩 정신이 혼미해져가는 그 순간 선생님 괜찮아요? 절 괴롭히던 새까만 형체의 여잔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니 안 움직이길래 쓰러진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제가 오늘 너무 피곤했나 봐요. 괜찮은 거죠? 집 들어가면 연락 줘요. 네, 연락드릴게요. 여자를 봤던 모든 순간이 너무 생생했어요. 혼란해하던 그때 룸미러에 비친 제 목에 손자국 같은 시퍼런 멍이 남아있었거든요. 전 그때부터 정신이 반쯤 나간 채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긴장이 풀려서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는 사색이 된 절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셨죠. 전 엄마에게 조금 전 일을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뭔가를 아는 듯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엄마가 그 자리가 뭔가 라디오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자리야 이러시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했더니 엄청 큰 원단 공장이었는데 이쯤 부지가 딱 정확히 그 공장 부지랑 일치해요. 그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라디오를 많이 켜고 일했는데 그 공장이 불타면서 약간 몰랐구나. 인명피해도 많았고 거기 안에서 같이 거주하던 어린 아이들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애들이 있었구나. 선생님 곳에서 아이들이 이제 놀고 있으면 어머님이 이제 근무를 하시고 이제 거기 공간에서 거주 생활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본 여자가 공장에서 일하던 여공일 거라 하셨어요. 당시 여공들은 15시간씩 일을 했다는데요. 그 시간 내내 고개를 푹 꺾은 채로 라디오를 들으며 미싱을 돌렸다는 겁니다. 일을 거진 20시간을 시키니까 애를 어떻게 맡길 데도 없고 여공들이 공장에 딸린 방에 데려다 놨다던데. 전 이제야 엄마가 불러볼까? 라던 목소리가 이해됐습니다. 어쩌면 죽은 영혼이 아이에게 늘 하던 말이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생각을 거듭하다 순간 며칠 전 서준이와 제가 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서준아, 얼굴 어떻게 알아? 노래 누가 가르쳐 주셨어? 엄마요. 엄마. 아, 엄마가 알려주셨구나. 얼굴? 얼굴은 몰라요. 서준은 이미 자기를 엄마라고 하는 이 검은 형체의 여자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서준이가 얼굴을 모른다고 했던 건 여자의 얼굴이었던 겁니다. 아이 눈엔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거죠. 다음 날, 전 마음을 다잡고 출근을 했습니다. 제발 어젯밤 제가 본 모든 게 착각이길, 서준이에게도 아무 일 없길 간절히 빌었어요.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무탈히 하루가 지나갔어요. 그래, 내가 뭔가 오해했을 거야. 다 우연일 거야. 애써 마음을 다잡았죠. 퇴근 전 교실을 나서다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벽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는데요. 주제는 무지개 반 친구들. 아이들은 제각각 알록달록 우리 반 친구들을 그려뒀죠. 그런데 아이들의 그림마다 그것이 있었습니다. 인영이도, 재현이도, 송이도 그림 어딘가에 새카만 형상을 그려둔 거예요.
이 검은 형상은 모두 고개가 푹 꺾여 있었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은 언제부터 검은 형체의 여공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들려? 교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정말 열심히 일해왔어요. 그리고 교육을 향한 남다른 열정으로 한 가지 큰 결심도 하게 됐죠. 바로 산골 오지에 있는 분교에 가겠다고 자원을 한 겁니다. 사명감이 있으시네. 그렇게 제가 발령받은 곳은 충청남도 홍성의 외딴 시골 마을. 꼬불꼬불한 산길을 1시간 넘게 걷고 또 걷다 보니 아담한 학교 건물과 그 앞에 삼삼오오 모인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혹시 서울에서 오신 선생님이셔요? 그래, 맞아. 안녕. 너 이 학교 다니니? 우와, 이게 설말인가벼. 와, 진짜 촌스럽게. 선생님, 지는 경복궁도 가봤슈? 이름은 금자라고 해요. 4학년 금자와 6학년인 기순이, 2학년 덕구, 5학년 만철이. 기순이 등에 업힌 갓난쟁이 동생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깍두기였고요. 저는 순박하고 해맑은 아이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에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임한 김정옥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혀를 차시는 거 있죠.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내가 기운 잘 쓰는 남자 선생님 필요하다고 몇 번을 얘기했구만. 저 대나무 꼬챙이 같은 손가락으로 저 정분 하나 제대로 갈궜어 저거. 아이고. 해본 적은 없지만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든지 믿고 맡겨달라는 저를 교장 선생님은 어느 건물 앞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앞으로 김 선생이 여기를 좀 살려봐. 서울에서 왔으니까 뭐 어련히 뭐 알아서 잘 하겠지 뭐. 얼떨결에 열쇠와 손전등을 받아든 저는 멍하니 건물을 바라봤어요. 최근에 관리를 좀 못했다는 최신식 과학관. 문이 왜 이렇게 안 열려? 저는 삐걱대는 문을 겨우 열고 과학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를 보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방치가 됐는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고 실험 도구들도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어요. 이걸 어디서부터 치워야 되나? 바닥에 있는 유리병을 세우려고 봤더니 오 발성. 관리가 안 됐어. 깨름칙한 기분에 손을 털어내고 일단 과학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자, 다음 날 과학관을 청소하고 출근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나섰습니다. 그런데 과학관 입구 바닥에 이상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뭔가 까만 원이 일렁이고 있는 거예요. 까만 원? 윙. 귀를 어지럽게 하는 소리들. 파리, 날파리. 그 까만 원은 바로 엄청난 숫자의 8이 였습니다. 못 써봤어. 저는 정신을 차리고 주먹만한 돌멩이를 하나 주워서
그건 죽은 물고기들이 만든 거대한 원이었습니다. 물고기떼? 마치 누가 일부러 남겨놓은 표식처럼.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걸 보자마자 구역질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명색이 과학관 담당이잖아요. 이대로 그냥 둘 순 없잖아요. 저는 손으로 코를 틀어막고 힘겹게 물고기 사체를 치웠습니다. 대단하다. 난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또 다음 날 과학관을 마저 치우려고 일찍 관사를 나섰습니다. 저건 또 뭐지? 저 멀리 과학관 건물 벽에 뭔가 또 동그랗게 점들이 찍혀 있는 거예요. 점. 그래서 주춤 과학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건물이 가까워질수록 벽에 찍힌 점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점이 아니라 머리에 못이 박힌 개구리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둥글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꼭 누가 전시라도 해놓은 것처럼.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더 끔찍한 일이 생기기 전에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과학관 앞에 어제는 물고기가 죽어 있었는데요. 오늘은 개구리가 잠시만요. 그 개구리 물고기 죽은 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나가갖고 일어서요. 일어서요. 아유 별걸 다 갖고. 사이코패스가 학교에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신경도 안 쓰고 저는 행여나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다음 날 뭐가 죽어 있을까 봐 과학관으로 향할 때마다 심장이 무섭지. 다행히도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잔인한 처형식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로부터 정확히 나흘 후 과학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뱀이었습니다. 아우 야. 몸통 한가운데 못이 박힌 채 긴 혀를 늘어뜨리고 죽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전 너무 무서워서 이곳에 오기로 했던 결정이 너무너무 후회되고 당장이라도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제가 와서 너무 행복해하는 애들인데 결국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관사로 돌아와서 한참을 더 울다 지쳐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귓가에 울리는 망치질 소리에 저는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 또 왔다. 뭐야, 과학관에 못 박는 소린가? 그 사이코패스가 다시 나타났나? 그런데 그 순간 제 손에서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 양손바닥에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망치질 소리를 따라가 보니
웬 검은 옷의 남자가 제 발에 못을 박고 있었어요. 어이 뭐야 이거. 몸이 쉬도록 울부짖자 그 남자가 몸을 일으키고는 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한 손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망치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니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저 혼자만 누워 있었어요. 아, 악몽을 꾼 건가? 그런데 망치질 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들리는 거예요. 학교, 정확히는 과학관 방향에서요. 이거 꿈이 아니잖아. 진짜 범인이 나타난 건가? 여전히 무섭고 두렵긴 하지만 지금 꼭 범인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른 침을 삼키면서 관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도착하니 발기 피를 흘리면서 못에 박혀 있었어요. 아, 도망갔어. 실체가 있네, 실체가 있어. 그때 과학관 옆 풀숲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풀숲을 헤치면서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도망가는 검은 뒤통수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너 누구야? 거기서! 저는 죽기 살기로 그 검은 뒤통수만 보고 뛰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온몸이 긁히고 피가 나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잡힐 듯 말 듯 좁혀지지 않는 거리.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목덜미를... 잡았어. 그런데 고개를 돌린 사람은 설마. 오 5학년 만철이었습니다. 만철아, 네가 왜 여기... 네가 한 거 아니지? 방금 저 다 네가 한 거 아니지? 안 들킬 수 있었는디. 그럼 전에 물고기랑 개구리도 너가 다 그런 거야? 그건 내가 한 거 아닌디. 다른 애들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잔인한 짓을 정말 우리 아이들이 했다고? 이게 사실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등교한 아이들을 모두 과학관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죽여서 과학관에 걸어놓은 거야?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냥 지들끼리 논 건지. 저거 따라한 거예요? 교실 뒤에 있는 판넬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이들은 지금까지의 일들을 진화놀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로 아이들에게 죽였어? 차례차례 무엇을 죽였냐고 물어봤죠. 너는? 지는 물고기 죽였어. 너도? 물고기부터 닭까지 범인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설마... 아니에요. 지는 아직 못했어요. 아직 남은 게 있었나? 그때 제 머릿속에 진화의 과정 마지막 단계가 떠올랐어요. 그 마지막은 바로 사랑. 뭐야?
그 순간 아이들의 눈동자가 일제히 기순이가 업고 있던 2살배기 동생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어요. 그리고 이성을 잃은 채 모질게 체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날 도망가는 만철이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제가 상상한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